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세계지리 2-4단원 냉한대기후와 빙하지형 단원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교재는 46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다음 글의 가라 기후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케펜의 기후구분에 따르면 냉대기후는 최하늘 평균기온 -3도 미만이고 최난을 10도 이상인 기후로 강수 특성에 따라 두 개로 나누죠. 강수가 주로 여름에 집중되고 겨울이 건조한 이 냉대기후, 요 가의 냉대기후를 우리는 냉대 겨울 건조기후라고 합니다. 냉대 겨울 건조기후. 자, 그러면 기업 선택지를 바로 볼게요. 자, 가는 아시아에 비해 남아메리카에 넓게 분포한다. 자, 우리 냉대기후는 남반구에 나타나지 않고 북반구에만 나타나죠. 그래서 남아메리카에는 나타나지 않고 아시아에서 훨씬 더 넓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그리고 연중 강수가 고른 나는 냉대 수분기후가 되겠죠. 냉대 수분기후. 자, 니은 선택지 보시면 나에서는 타이가 지대가 나타난다. 이 타이가 지대는 냉대기후에 침엽수가 넓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냉대기후에는 타이가 지대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니은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한대기후는 최난월 평균기온 10도 미만인 기후로 이 중에서 최난월 평균기온이 10도 이상이면 우리는 툰드라 기후라고 하죠. 툰드라 기후. 자, 3번 선택지 보시면 다에는 다각형 모양의 구조토를 볼 수 있다. 이 구조토가 툰드라 기후에서 여름에 활동층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자갈이 육각형 구조로 모이게 되는 지형을 구조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토는 툰드라 기후에서 나타나는 게 맞죠. 자, 디귿 맞고요. 그리고 최난월 평균 기온이 0도 미만인 이 라 기후는 1년 내내 기온이 영하인 빙설 기후죠. 자, 리을 선택지에 여름에 솔리플럭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솔리플럭션은 활동층이 녹아내리는 현상, 요걸 솔리플럭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툰드라 기후에서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다에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자, 리을 틀렸고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세계지리 온라인 수업 장면이 일부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 자, A, B, C, D, E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데 이 지점의 기후를 알면 좋고 몰라도 선택지를 보면서 좀 대응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값부터 보겠습니다. 자, A에서는 침엽수림인 타이가가 넓게 나타난다. 침엽수림인 타이가가 넓게 나타나는 곳은 냉대 기후 지역이죠. 자, 그런데 A가 위치한 곳, 여기는 그린란드 내륙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빙설 기후라서 냉대림은 없습니다. 그래서 값은 틀렸고요. 자, 두 번째, 을은 연중 수백 미터 두께의 얼음으로 덮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얼음으로 덮여 있는 기후는 빙설 기후겠죠. 자, 그런데 B로 표시되어 있는 이곳은 북극해 연안의 툰드라 기후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을은 틀렸고요. 자, 병에 커피, 모카 등을 주로 재배한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커피는 열대기후에서 주로 재배하는 작물이죠. 그러면 C의 위치를 봤을 때 여기가 열대기후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열대기후는 적도 근처에 나타나는 기후인데 C는 지금 위도가 높은 러시아이기 때문에 열대기후는 절대 아니고요. 자, 정에 C는 D보다 기온의 연결차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C와 D의 위치를 확인해 볼게요. 자, C는 위도가 좀 높은 데 있고 D는 C보다는 위도가 낮은 데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차는 위도가 올라갈수록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C가 D보다 연결차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정답은 적 4번이고요. 자, 물을 보시면 최하늘 강수량을 비교를 하는데 D하고 E 중에 여기 E는 뉴질랜드에 위치한 서한해양성 기후죠. 자, 서한해양성 기후는 연중 수빈합니다. 연중 수빈, 여름이나 겨울이나 계속 비가 옵니다. 자, 하지만 D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는 지금 중국이잖아요. 중국 같은 우리 대륙 동안에 유라시아 대륙 동안은 대체적으로 여름은 비가 많이 오지만 자, 겨울은 상대적으로 많이 건조하죠. 자, 그래서 최하늘 강수량, 겨울 강수량은 서한해양성 기후인 D가 더 많아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자, A, B, C, D, E 지도의 지점이 찍혀 있고요. 자, 선택지 하나씩 대응해 가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일단 이 지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표시한 여기가 지금 북극이죠. 북극을 중심으로 그려진 원형의 지도입니다. 자, 그리고 대체적으로 대륙의 배치를 보면 여기가 지금 미국, 캐나다가 있는 북아메리카고 이쪽이 지금 유라시아 대륙인 거죠. 자, 그리고 요 섬이 그린란드 섬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선택지부터 갑니다. 자, A에는 타이가라고 불리는 침엽수림을 볼 수가 있다. 타이가 침엽수. 요거는 냉대기후를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럼 A의 위치를 볼게요. 자, A가 캐나다 내륙에 위치한 곳이니까 여기가 냉대기후죠. 자, 그래서 바로 정답은 갑 1번입니다. 자, 2번에 B에서는 최근에 빙하가 후퇴하면서 빙력도 평원이 넓게 나타났다. 자, 빙하가 후퇴하면서 빙력도 평원이 넓게 나타났다는 건 빙하가 녹아버린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B는 자, 그린란드 내륙에 위치한 빙설기후죠. 여전히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빙하가 후퇴한 지역이 아니죠. 그래서 을은 틀렸고요. 자, 3번에 여름철에 물이 고여 플라야호를 형성한다 했는데 이 플라야는 주로 사막에서 자, 볼 수 있는 지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C의 위치가 사막은 절대 아니죠. 이곳은 툰드라 기후 지역이죠. 자, 그래서 플라야를 볼 수는 없고요. 자, D가 위치한 곳은 자, 여기가 지금 러시아의 냉대 기후 지역인데 자, 정을 보시면 주민들이 지표면으로부터 전달되는 습기와 열기를 차단하기 위해 고산가옥에 산다 그랬습니다. 습기 열기 차단을 위해 고산가옥에 사는 자, 요 기후는 열대기후를 설명하고 있죠. 자, D는 러시아 절대 열대기후는 아닙니다. 그러면 정은 틀렸고요. 자, 그리고 무는 E에서는 열대 몬순의 영향으로 카카오, 고무나무 등 플랜테이션을 한다. 카카오, 고무나무 둘 다 열대 작물이죠. 자, E는 지금 중국의 티베트 공원 쪽이니까 여기도 열대기후는 아닙니다. 정답은 1번 갑입니다. 자, 우리 4번으로 갈게요. 가나 지역의 월평균 기온과 누적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 자,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나의 기후를 확인할 텐데 자, 가는 여기 7월이 지금 최난월입니다. 자, 최난월 기온이 지금 0에서 10도 사이 맞죠? 0에서 10도 사이에 걸려 있죠. 그러면 툰드라 기후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나는 최난월 기온이 7월인데 10도가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최하늘 기온이 1월인데 마이너스 3도보다 낮아요. 자, 그러면 최하늘은 마이너스 3도 미만, 최하늘은 10도 이상인 기후, 냉대 기후죠. 자, 기억 선택지부터 갈게요. 자, 가에는 순록을 볼 수 있다. 이 순록은 툰드라 기후에서 주로 유목을 하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의 나에는 상록 화렵수림이 넓게 분포한다라고 했는데 상록 화렵수는 주로 열대 기후의 나무입니다. 나는 냉대 기후니까 상록 화렵수보다는 침엽수림이 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잎이 뾰족한 나무, 침엽수가 주로 나타나야 되죠. 자, 디귿에 가는 나보다 최난월 강수량이 적다. 최난월 강수량 여기서 둘 다 지금 현재 최난월 기온이 가장 높은 달은 7월입니다. 7월의 강수량을 볼 건데 여기서 이 강수량이 지금 누적 강수량이죠. 누적 강수량은 1월부터 해당 월까지의 월 강수량을 합한 값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월 강수량은 가는 6월에서 7월에 합쳐진 값. 요 정도가 지금 7월 강수량이고요. 자, 그리고 나는 6월에서 7월에 더해진 값. 요 정도가 7월 강수량입니다. 그럼 7월 강수량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그려놓은 요 막대기가 나가 더 크죠. 그래서 가가 적고 나가 많죠. 그러면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리을에 가는 나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나는 가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라고 했는데 연교차는 최난월과 최하늘의 기온차입니다. 자, 가의 최난월은 지금 7월. 그리고 최하늘은 1월이죠. 자, 연교차는 지금 이만큼이 연교차입니다. 자, 나는 1월 기온이 최하늘, 그리고 7월 기온이 최나늘. 그럼 연교차는 이만큼이죠. 자, 연교차는 나가 더 크죠. 자,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그래프 A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A, B, C 기후를 찾을 텐데 A는 지금 최난월 기온이 0도 미만입니다. 0도 미만. 자, 그러면 1년 내내 기온이 영하인 빙설기후가 되겠죠. A는 빙설기후. 자, 두 번째 B는 최난월 기온이 0에서 10도 사이에요. B는. 그러면 B는 툰드라 기후가 되겠죠. 자, 그리고 C는 최난월은 10도 이상. 그리고 최하늘은 마이너스 3도보다 낮은 걸 통해서 C는 냉대기후. 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선택지를 볼게요. A에서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구조토. 구조토는 어느 기후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툰드라 기후에서 볼 수 있는 경관이죠. 그래서 B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에 B에서는 혼합림을 이용한 펄프 공업이 발달한다. 툰드라 기후는 무수목 기후죠. 그래서 나무가 없습니다. 혼합림이건 무슨 림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3번에 B에 해당하는 기후는 남반구에 나타나지 않는다. 툰드라 기후는 남반구 나타납니다. 자, 남아메리카 최남단 지역에 나타나죠. 이 중에서 남반구에 나타나지 않는 기후
냉대 기후죠. 자, C가 남반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4번에 C에서는 현재 기후 환경에서 라테라이트 토양이 발달한다. 이 라테라이트 토양은 열대 기후의 토양이죠. 자, C는 냉대 기후니까 자, 라테라이트 토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5번에 C는 A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라고 있는데 연교차는 최나널 기온과 최하늘 기온의 뺀값이 연교차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A의 연교차를 확인해 볼게요. A의 최나널은 마이너스 30 몇 도 정도고 최하늘은 마이너스 70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연교차는 40도가 조금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C는 최나널 기온은 15도 정도가 되고요. 최하늘 기온은 마이너스 50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연교차가 65도 정도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는 냉대기후, 지금 C가 A보다는 연교차가 더 크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교차는 뭐 빙서의 기후냐, 툰드라냐, 냉대 기후냐 누가 더 크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나널과 최하늘 기온을 보고 그래프에서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AD 지역의 월 평균 기온과 시기별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자, 월 평균 기온은 왼쪽에, 시기별 강수량은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4시기에 따라서 나눠져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만 그려져 있는 문제 같으면 선생님이 선택지를 먼저 보고 푸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선택지에서 확인하는 것만 확인하는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먼저 1번 선택지를 먼저 볼게요. A의 원주민들은 주로 순록유목이나 수렵 활동으로 생활했다. 자, 이 순록유목을 하는 기후가 툰드라 기후죠. 툰드라 기후. 자, 그러면 우리는 A가 툰드라 기후인지 아닌지만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 툰드라 기후는 최나널 기온이 0에서 10도 사이인 기후죠. 자, 그러면 A의 최나널 기온을 찾아보겠습니다. A의 최나널이 지금 2월입니다. 자, 2월 기온이 0에서 10도 사이가 아니죠. 지금 20도가 넘죠. 그러면 A는 절대 툰드라 기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서는 커피, 카카오를 재배하는 플랜테이션을 한다. 커피나 카카오는 주로 열대기후에서 하는 거죠. 열대기후. 자, 그럼 열대기후는 최하늘 기온을 봐야죠. 최하늘이 18도 이상인 게 열대기후잖아. 자, B의 최하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1월입니다. 자, 최하늘 기온을 보니까 지금 18도보다는 낮죠, 맞죠? 한 13도 정도가 돼서 B가 열대기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3번에 C에서는 오아시스나 외래하천 주변에서 대추야자를 재배하는 기후, 사막기후죠, 사막. 자, 사막기후는 우리가 연강수량을 보셔야 되죠. 연강수량 250ml 넘는지 안 넘는지, 250ml가 안 넘어야 자, 사막기후가 됩니다. 자, 시기별 강수량 오른쪽 그래프를 확인해 봤을 때 C의 연강수량의 값을 여기서 읽어보면 요렇게 읽어보시면 요렇게 읽어보시면 자, 250ml는 너끈하게 넘죠. 지금 500ml까지도 넘습니다. 그래서 사막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4번에 C에서는 토양층의 융해에 대비한 고산가옥이 발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냥 고산가옥이 아니고 토양층이 녹을까봐 집을 띄워서 짓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옥 구조가 나타나는 곳이 툰드라 기후죠. 자, 툰드라 기후는 우리가 최나널을 확인해야 된다. 최나널이 0에서 10도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D의 최나널 기온 여기 있습니다. 맞죠? 7월. 자, 0도와 10도 사이에 최나널 기온이 분포하죠. 그래서 D가 툰드라 기후가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에 A와 B는 수목기후 지역, C와 D는 무수목기후 지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무수목기후에는 두 개가 있죠. 건조기후와 한대기후가 있고, 일단 D가 툰드라기 때문에 D는 무수목기후가 맞습니다. 하지만 C는 강수량이 지금 500ml가 넘죠. 그래서 C는 건조기후가 아니고 거기다가 기온으로 확인해도 한대기후가 아닙니다. 그래서 C는 무수목기후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A, B 중에 무수목기후가 하나가 있는데, 자, B를 보시면 연강수량이 500ml보다 작죠. 그러면 B는 건조기후가 되기 때문에 B가 무수목기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목기후는 A와 C가 수목기후가 되고 B와 D가 무수목기후가 되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는 어느 지형 단면의 모식도와 땅속 온도 변화에 대한 그래프이다. 이 지형이 나타나는 지역 기후 그래프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땅속 온도 변화. 자, 요 자료를 보시면 여기 지표면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저 깊은 땅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자, 여름에는 요렇게 보시면 여기까지는 기온이 영상입니다. 자, 하지만 겨울에는 자, 요 깊이까지는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죠. 자, 하지만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깊은 곳은 여름에도 기온이 영하, 겨울에도 기온이 영하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이곳이 1년 내내 얼어있는 영구 동토층이죠. 영구 동토층. 자,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지표면 근처는 여름에는 땅의 온도가 영상으로 올라가서 녹아내리겠죠. 자, 이런 층을 우리는 활동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층과 영구 동토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름에 지표면이 녹는 이 기후가 툰드라 기후죠. 그래서 우리는 툰드라 기후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툰드라 기후는 최난월 기온이 몇 도? 0에서 10도 사이를 고르는 거죠. 0에서 10도 사이. 자, 최난월 기온, 최난월 평균 기온. 요거를 보셔야 돼. 흰색 동그라미. 자, 흰색 동그라미의 지점을 봤을 때 이가 최난월 기온이 0에서 10도 사이인 툰드라 기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 그래프, 왼쪽의 그림이 나타내는 게 이 활동층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이 굵은 자갈들이 옆으로 밀려나면서 육각형 모양의 구조를 띠는 지금 구조토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 왼쪽 그림은 지금 구조토를 나타낸 거예요.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8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글에 북아메리카 여행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 자, 글을 읽어볼게요. 2018년 7월 드디어 뉴욕에서 출발하는 알래스카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 캐나다 남부를 지날 때 창밖을 보니 빙하가 후퇴하면서 형성된 넓은 평원. 자, 이 평원이 빙역토 평원이겠죠. 자, 기억은 빙역토 평원. 자, 기억 선택지 보시면 큰 자갈, 모래, 점토 등의 물질이 섞여 있다. 빙하가 운반시켜 놓은 곳들은 대부분 자갈, 모래, 흙, 여러 가지 퇴적 물질 크기가 다 섞여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에는 드럼리에 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드럼리는 빙하가 퇴적시켜 놓은 지형이지 침식 지형이 아니죠. 그래서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디귿에는 빙식곡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자, 빙식곡은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U자 모양의 계곡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U자 계곡이라고도 합니다. 자, 디귿 맞고요. 자, 리을에 배수가 불량하여 형성된 호수들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위치가 북극해에 인접한 배로라고 했습니다. 북극해에 인접한 곳이니 지금 여기는 지금 툰드라 기후예요. 자, 툰드라 기후 지역에 플라야가 있진 않죠. 이 플라야는 주로 사막에 발달하는 거니까 그래서 리을은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48페이지로 갈게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두 지리교사가 답사중단은 영상통화 내용의 일부이다.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의 선생님은 사하라 사막에 가셨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건조 지형을 답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발해한 사진을 찍었는데 기억 선택지 보시면 여러 개의 선상지가 연결되어 형성된 게 바르한이 아니죠. 여러 개의 선상지가 연결된 건 바하다입니다. 바하다. 자, 바르한은 바람의 운반 퇴적으로 형성된 모래 언덕이죠. 자,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의 삼능석과 버섯바위는 바람에 날린 모래 알갱이에 의한 침식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바람의 침식 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자, 니은은 맞습니다. 자, 오른쪽. 자, 남아메리카 파타고니아 빙하 지형을 지금 답사를 했는데, 자, 디귿의 권곡, 리을의 피오르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디귿을 보시면 메사와 뷰트가 흔히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메사 뷰트는 건조한 사막에서 나타나는 건조 지형이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 쪽에서 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피오르는 U자곡이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된 해안이죠. 그래서 리은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기억 비읍에 대한 옳은 설명 골라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간 데가 뉴질랜드 지금 남섬에 갔고요. 자, 지금 피오르, 호른, 빙하 녹은 물이 모인 호수. 그러면 이 뉴질랜드 남섬에는 대체적으로 지금 빙하 지형이 발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 선택지를 볼게요. 피오르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자, 피오르는 빙식곡이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되어서 형성된 해안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미국 서부 지역에 가다. 요 미국 서부 지역을 자, 밑줄 그어놓은 거 보니 메사와 뷰트, 그리고 선상지, 플라야, 그리고 건조하다 라는 힌트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두 번째 촬영 지역은 건조 지형이 자, 촬영하는 자, 매개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리을해 볼게요. 메사 뷰트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메사 뷰트는 경암층과 연암층이 차별적인 풍화 침식을 받아서 형성된 탁자 모양과 기둥 모양의 지형이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이죠. 자, 디귿에 니은 주변에는 바하다, 미음 주변에는 에스커가 발달한다 했는데 이 바하다는 복합 선상지고 주로 건조한 곳에서 발달하는 건조 지형이죠. 자, 그리고 에스커는 빙하가 녹은 융빙수에 의한 퇴적으로 만들어진 빙하 지형입니다. 자, 그래서 바하다를 미국 서부에서 봐야 되고 에스커를 뉴질랜드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자, 리을에 디귿은 비읍에 형성된 호수보다 염도가 높다. 자, 여기서 디귿의 이 호수는 빙하호가 되겠죠. 빙하 녹은 물이 모인 호수, 빙하호. 자, 빙하호는 그냥 담수호고요. 근데 비읍의 플라야는 염분 농도가 높은 호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염분 농도가 자, 높다. 그래서 플라야에 혹시라도 물이 고일 때도 식수로 이용할 수는 없다 했어요. 그래서 염도는 누가 더 높다? 플라야가 더 높아야 됩니다. 정답은 기억니은 1번입니다. 자, 11번으로 갈게요. 자, 우리가 골라야 될 지형이 지금 5개가 있습니다. 자, 5개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권곡, 드럼린, 모레인, 홀은, U자곡 중에서 고르는데 A가 뾰족한 봉우리죠. 침식에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뾰족한 봉우리. A는 홀은이죠. 홀은. 자, 그리고 B는 홀은 안에 움푹 파인 와지입니다. 권곡이죠. 권곡. 자, C는 깊은 골짜기, U자 모양의 골짜기, U자곡이죠. 자, 그래서 A, B, C는 공통적으로 다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1번을 볼게요. 자, A는 산 정상부가 빙하의 침식으로 형성된 뾰족한 봉우리. 맞죠? 자, 2번에 빙하에 깎여진 공곡. 요것도 맞죠? 자, 3번에 U자곡이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가 되면 피오르가 되죠. 자, 1, 2, 3번 다 맞습니다. 자, D와 E를 볼 텐데, 자, E부터 볼게요. 자, E는 빙하가 확장한 말단부에 자, 퇴적된 지형입니다. 자, 모레인이죠. 모레인. 자, E는 모레인. 5번을 보시면 빙하의 이동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 쌓여 퇴적되어 형성된 거. 자, 맞죠? 그래서 지금 1, 2, 3, 5까지 다 맞고요. 자, D는 언덕 모양으로 퇴적되어 있는 드럼린이죠. 드럼린. 자, 4번 선택지 보시면 빙하 녹은 물이 빙하 밑을 흐르면서 토자가 퇴적된 지형. 자, 이런 지형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에스커라고 하죠. 자, 그래서 드럼린에 대한 설명이 아니니까 정답은 옳지 않은 거 4번입니다. 자, 12번 갑니다. 자, 골라야 돼. 그림을 보고 자, 골라야 돼. 네 지형을 골라볼게요. 자, 찾아야 될 지형이 권곡, 드럼린, 모레인, 홀은입니다. 자, 가가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뾰족한 산봉우리 홀은이고요. 나는 홀은 아래에 움푹 파인, 이렇게 움푹 파인 와시죠. 그러면 나는 권곡. 자, 그리고 다는 빙하의 말단부에 빙하의 퇴적으로 만들어진 모레인이고, 그리고 나는 언덕 모양으로 이렇게 언덕 모양으로 퇴적된 지형이니까 드럼린이 됩니다. 자, 1번에 기억에 가는 빙하에 의해 침식되고 남은 지형이다. 자, 다 깎이고 뾰족한 산봉우리만 남은 거죠. 자, 기억 맞고. 자, 니은에 나에서는 물리적 풍화보다 화학적 풍화가 활발하다. 일단 화학적 풍화는 석회암 같은 자, 탄산칼슘 성분들이 물에 녹는 용식작용 같은 게 화학적 풍화입니다. 화학적 풍화는 화학적으로 녹아버리는 거니까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 잘 일어나고요. 자, 물리적 풍화는 암석이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면서 부스러지는 거기 때문에 일교차가 크거나 기온 자체가 낮은 곳에서 물리적 풍화가 활발합니다. 여기는 빙하 지형이 발달한 추운 지역이니까 당연히 물리적 풍화가 더 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에 다는 주로 빙하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 퇴적되어 형성되었다. 모레인은 빙하의 퇴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니까 디귿이 맞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리을에 빙하 녹은 물이 빙하 밑을 흐르면서 토사를 제방 모양으로 퇴적시켜 형성되는 지형은 드럼린이 아니고 에스커죠, 에스커. 자, 리을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3번 문제로 갈게요. 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지형에 대한 모식도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우리가 골라야 될 지형이 드럼린, 모레인, 에스커 이렇게 세 개입니다. 자, 먼저 A가 이렇게 언덕 모양으로 퇴적된 지형이니까 드럼린이죠. 자, B는 길쭉하게 제방 모양으로 퇴적된 지형이니까 에스커. 자, C는 빙하의 말단부에 퇴적된 지형 모레인이죠. 모레인. 자, 그러면 3, 4, 5번부터 볼게요. 자, 3번에 A는 주로 이동하는 빙하의 침식으로 형성되었다라고 했는데 드럼린은 퇴적 지형이죠. 그래서 퇴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3번이 틀렸죠. 정답은 3번. 자, 4번에 에스커는 빙하 녹은 물, 융빙수가 빙하 밑을 흐르면서 제방 모양으로 퇴적된 지형. 자, 4번 맞고. 자, 5번에 C는 모레인은 빙하에 운반된 물질이 퇴적되어 형성된 빙하 퇴적 지형이죠.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나왔고 1, 2번도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가 지금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의 어느 한 지역이야. 캐나다의 지역. 그러면 캐나다 내륙의 여기는 지금 냉대기후 지역이죠. 가는 냉대기후 지역. 자, 그러면 1번에 침엽 수림인 타이가는 냉대기후에서 볼 수 있는 나무니까 자, 1번 맞고요. 자, 그리고 이 호수는 빙하호가 되겠죠. 과거에 빙하로 덮여있던 곳이니까 자, 빙하호. 자, 그래서 가에 나타나는 호수는 과거 빙하의 작용으로 형성되었다라는 2번까지 맞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14번이에요. 자, 우리가 찾아야 될 지형이 3개입니다. 구조토, 모레인, 피오르. 저 중에 찾는데 자, A가 자갈이 이렇게 육각형이나 원형 모양으로 모여있는 구조토죠. A가 구조토. 자, 갑을 보시면 구조토는 토양의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서 형성된다. 자, 갑은 맞는 거죠. 툰드라 기후에 활동층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구조토입니다. 자, 그리고 B는 지금 노르웨이의 해안입니다. 이렇게 깊은 현만에 표시되어 있죠. 이게 U자국이 침수되어서 만들어진 피오르 해안이죠. 자, B는 피오르. 자, 을을 보시면 빙하 침식에 의한 U자형 계곡이 나타난다. 이 U자형 계곡에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된 해안이니까 1도 맞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C는 빙하가 확장할 때 제일 마지막 말단부에 퇴적된 지형이니까 C는 모레인이죠. 자, 모레인은 빙하 퇴적 지형이니까 자, 병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정은 분급을 지금 언급했는데요. 자, 분급이 양호하다는 건 퇴적물 크기가 비슷하다는 거고 분급이 불량하다는 건 퇴적물 크기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에스커는 융빙수에 의한 퇴적작용이기 때문에 물에 의해서 운반될 수 있는 입자가 작은 물질로만 구성이 되지만 모레인은 자갈, 모래, 진흙 다 섞여 있죠. 그래서 분급은 에스커, 모레인 중에 에스커가 모레인보다는 양호한 편입니다. 에스커가 양호하고 상대적으로요. 그리고 모레인이 상대적으로 더 불량하다. 그러면 정은 틀린 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15번 갑니다. 자, 우리가 골라야 될 지역 4개가 드럼린, 피오르, 현곡, 호른입니다. 자, A는 뾰족한 산봉우리니까 호른이고요. 그리고 B는 바닷물이 침수된 해안이죠. 그래서 피오르가 되고 자, C는 큰 U자국에 작은 U자국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걸려 있는 U자국, 현곡이죠. 현곡. 그리고 D는 볼록하게 언덕 모양으로 퇴적된 지형, 드럼린입니다. 자, 기억에 A의 정상부에는 모레인이 활발히 형성된다라고 했는데 모레인은 산 정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빙하가 확장한 말단부에 자, 빙하 확장의 말단부에 빙하의 말단부에 퇴적되는 거지 산 정상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의 B, 피오르는 빙하의 침식으로 형성된 골짜기 이게 U자국이고 그때 바닷물이 들어온 맛 자, 후빙 계수면 상승으로 침수된 해안 이 피오르 해안이니까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에 융빙수에 의해 형성된 제방 모양의 퇴적 지형은 에스커죠. 현곡이 아니고. 자, 디귿 틀렸고요. 자, 리을에 드럼린은 빙하가 이동하면서 운반해온 물질이 볼록한 언덕 모양으로 퇴적된 지형. 자, 드럼린에 대한 설명이 맞으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16번입니다. 자, 먼저 가를 보시면 러시아
토라나 고원의 타이가라 했어요. 타이가. 자, 타이가는 냉대림이 우거져 있는 자, 침엽수림 지역이죠. 그래서 기억에 상로 가렵수가 넓게 분포하면 안 되고 침엽수가 넓게 분포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자, 기억은 틀렸고요. 자, 나의 캐나다의 U자국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U자국은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U자 모양의 계곡이죠. 자,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은 나미비아 해안의 모래사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미브 사막이죠. 자, 나미브 사막은 한류에 의해 만들어진 사막이죠. 한류의 영향으로 자, 만들어진 사막입니다. 그래서 디귿 선택지 보시면 한류의 영향으로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한류가 흐르는 해안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 바닷가에 수온이 낮기 때문에 지표면 근처, 해수면 근처에서 수증기가 응결해서 바로 안개가 생겨요. 그래서 한류 연안 사막에는 안개가 잘 생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미브 사막이나 남미의 아타카마 사막, 요 두 군데가 한류에 의한 사막이죠. 요 두 군데는 안개가 잘 발생합니다. 자, 디귿 맞고요. 자, 라에 뷰트에 표시되어 있는데, 자, 뷰트는 건조 지형 중에서 차별적인 풍화 침식으로 만들어진 기둥 모양의 지형이죠. 용암이 쌓여 형성된 건 아닙니다. 화산 지형이 아니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2-4단원 냉한대기후와 빙하지역 단원의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